안녕하세요. 네, 전산회계 1급 강의를 진행할 정아름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전산회계 1급 자격증 합격을 위해서 이제 한 걸음씩 같이 나갈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세무사회 전산회계 1급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들 같이 설명해 볼 거고요. 또 우리 수업이, 우리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세무사회 전산회계 1급은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계 전문 자격증으로서 아주 대표적인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은 1시간 내에 이론과 실무를 같이 보는 시험입니다. 이론이 30%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무가 이제 7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론은 사지선다형 객관식이고요. 15문제가 하나당 2점씩 배점되어 있습니다. 실무는 이제 그 카테고리 상으로 이제 7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전체 100점 중에 어떠한 절대적 점수가 70점이 넘으면 합격을 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이고요. 이제 몇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또 전산회계 1급을 취득하고는 또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산회계 1급부터 혹은 전산회계 2급부터 공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은 이유는요. 굉장히 이 회계라고 하는 이론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범위별로 시험은 잘라져 있잖아요. 아무래도 급수가 올라갈수록 이 범위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전산회계 1급 정도를 공부하시면서 거기다 블럭을 하나씩 더 쌓는 거죠. 전산세무 2급은 요 정도만 더 공부하면 되겠다. 전산세무 1급은 법인세 부분만 혹은 소득세 또 추가적으로 공부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블럭을 하나씩 쌓는 개념으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게 전략적으로 사실 좋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제일 좋은, 제일 높은 자격증부터 취득하고 싶겠지만 혹은 업무가 내가 이미 익숙하다 하신 분들은 당연히 더 높은 급수를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네요. 자, 전산회계 1급은요, 이제 아무래도 회계라고 하는 것이 기업에서 이 돈과 관련된 업무 혹은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어떠한 기업 고객의 어떠한 세금을 대신 처리해주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또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돈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경력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력직들만으로는 당연히 취업 시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 신입들이 이제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무기로서 이러한 자격증 취득하는 거 좀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업무를 하긴 하는데 내가 어떤 이론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정리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러한 자격증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회계 1급, 한국세무사의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시면 회계란 어떠한 업무 체계라는 것이 조금 넓게 큰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이 업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면 이제 단순한 그러한 매일매일의 일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회계 이론이나 세법 이론을 접하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좀 넓게 보이면서 아무래도 업무나 또 취업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론이 30%고 실무가 이제 70%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분명히 7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겠다. 이 실무에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제가 권유하지 않습니다. 권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실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험 보기 직전에는 실무 중심으로 또 시험 우리가 풀이도 많이 해보고 연습도 많이 해볼 텐데요. 처음 접할 때는 이론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론을 중심으로. 자, 왜냐하면요. 우리가 회계를 기업의 언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회계 정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회계 정보를 기록하고 기업의 언어?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이 회계를 활용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뭐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메일을 딱 열었는데 외국어로 된 어떤 메일 편지를 받았다라고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딱 봤더니 영어도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러시아어 같은 거예요. 처음 접해보는. 그러면 메일을 받기 위해서 클릭은 했으나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뭐 메일 보내는 건 네이버로 보내던 구글로 보내던 위치만 다르지 한 번씩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읽는 입장에서는 그 내용, 언어, 단어를 모르면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 이론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 프로그램을 클릭하면서 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따라서 이론을 이해하고 접근하고 이해를 하면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계의 전문가 혹은 회계라고 하는 넓은 바다를 헤엄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함께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시험 보기 전에는 실무를 먼저 풀고 뭐 이론을 푼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안내는 해드릴 텐데요. 어쨌든 우리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처음 마음 먹는 그 방법은 합격을 위해서 내가 이론을 조금 어렵지만 왜 어렵다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나 어떤 처음 들어보는 상황들, 거래들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처음 접하니까 어려운 거고 이걸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시면서 어떤 이해가 된 상태에서 또 보면 이게 낯설었던 거지 어려운 건 아니구나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실무를 공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실무는 어떠한 것들을 공부하게 되냐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실무는요, 우리가 이제 K-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그 한국세무사회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흔히 들어본 프로그램 중에 뭐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예, 그 프로그램하고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랩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알면 더 좋은도 사용할 줄 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프로그램을 못 활용해서 업무를 못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모두 있어요. 고객 그런 센터도 있잖아요. 예, 전화해서 어디를 들어가야 되나요? 이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무엇을 넣을 수 있는 그 언어, 그러니까 정보, 그러니까 이론을 아는지가 사실 이론을 알면 프로그램 문제는 금방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와 관련된 범위가 아무래도 70점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비중이 많죠. 그래서 이 70점 관련된 이 실무 프로그램 부분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문제 관련해서 이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긴 한데요. 이게 이제 문제은행식, 그러니까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이러한 시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 또 해당 시험이 몇십 년 동안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나오는 어떠한 그 툴이 비슷한 것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제가 기출문제를 거의 10년치를 최대한 비슷한 문제들은 좀 많이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많이 반영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교재만 풀어보셔도 충분히 풀어보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 방법은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는 사실 최대한 이해가 되는 강의를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계가 어렵다라는 어떠한 선입견들도 있으시고 또
좀 숫자 같은 게 나오니까 뭔가 복잡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최대한 첫 번째는 이해를 하는 것을 첫 번째 순위로 두시고 우선순위로 두시고 두 번째는 이해가 된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내가 외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체크하고 외워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암기. 근데 무조건 암기보다는 선 이해 후 암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할 때 제가 유의하셔야 될 상황들, 또 시험 보시기 전에 체크하여야 할 상황들, 또 이런 것들 시험 보기 전에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와 함께 같이 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산회계 1급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여정을 함께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끝까지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최선을 다해 주셔가지고 우리 2022년 전산회계 1급 합격 모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